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가 하는 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품성 또한 언어, 즉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면 보고 해서 잘된 거 없었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와 국가는 늘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슈와 논쟁, 그리고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말을 잘한다고 다 잘할까요? 새치혀에 답이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5월 1일 월요일 노동절에 노동하는 YTN 뉴스 FM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면승부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선대위 일자리 공동위원장으로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인데요. 최근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된 정책 또 공약, 역시 오늘 노동절인데 전태일 동상 헌화하려다가 실패했죠.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와 4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팩트 진검승부 추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와 뉴스탑의 김준일 대표가 같이 참여해서 오늘 한번 팩트 진검승부 추루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안타까운 또 불상사가 일어났죠. 참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로자나 노동자나 똑같은 말이지만 이 노동절, 요즘 일자리도 가뜩이나 없는데 거제 조선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유력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자세히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생각을 하시고 우물정 0945로 날카로운 노동절을 맞이한 일자리에 대한 공약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요구, 바람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재신해서 각 당의 공동위원장,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선대본부장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81만 개 일자리 창출, 이게 핵심 공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일자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81만 개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만들겠다는 것이 예. 주요한 공약입니다. 방금 공공 부문에서 만들겠다 하셨는데 왜 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그래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서도 예. 가장 심각한 사안이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청년 실업률만 보더라도 우리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지금 가장 높습니다. 지금 9.8%고요. 네. 실제로 또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 예. 그러니까 10명에 100명의 청년이 있다면 34명 정도가 실업 상태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올해만 하더라도 1분기에 그 대기업의 채용 계획이 전년 대비 8.8%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영업도 포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 부분에다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를 맡기는 것이 맞죠.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 정책을 보면 매년 경제 성장률이 1% 하면 10만 개 일자리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의 기본 그 방향을 잡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성장률이 올라도 예. 저희가 뭐 침체 상태입니다만 오른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네. 나쁜 일자리만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어서 이 문제를 민간 부분에만 맡겨놓는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정부의 재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공무원이 17만 4천 명 5년간 순차적으로 뽑겠다는 계획인데 매년 네. 그럼 한 3만 4천 명씩 뽑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만약에 이제 5월 9일 선거가 끝나게 되면 네. 바로 이 문제는 좀 착수를 하는데 사실 한꺼번에 17만 4천 명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순차적으로 3만 4천 명씩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홍명표 의원은 옛날에 이 노동운동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혹시 노량진 쪽에 공무원 시험 학원들 그리고 네. 컵밥 같은 거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먹어는 봤습니다. 네. 네. 그 공무원에 응시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분에 성장이 없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없다. 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이라도 응시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네. 이 굵고 짧게 사는 민간 기업보다는 짧고 길게 가는 공무원 직도 사실은 연봉이 지금은 뭐 민간 기업 수준으로 이르다 보니까 정말 철밥통 직장인 것 같다. 연금도 좋다. 공무원 연금도. 네. 이런 측면에서 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중장기적인 계획도 다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른 때와 달리 네.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뽑는데 네. 총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인가 예. 이렇게 저희가 연간 4조 2천억씩 21조 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네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충분하게 네. 이 정도면은 17만 4천 명은 채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예. 특히 이제 공무원 저희들이 그 공공 부분에서는 예. 그냥 일반 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네. 경찰, 소방 이쪽 안전 분야의 공무원은 네. 정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전담 서비스 쪽에 대민 서비스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부족하고 이분들은 대개 9급으로 채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봉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비용을 계산해서 저희가 7급 7호봉을 계산해서 네. 오히려 이제 상향해서 재정은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21조 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지금 400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네. 이런 정도는 충분하게 부담을 정부가 해야 되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일단 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 서비스라든지 네.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OECD 네네.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네. 공무원 수가 작다는 것도 충분히 네. 이해가 되고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 중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분은 7급 7호봉 인건비로 추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래는 이제 9급으로 이제 막 입사하는 것을 채용을 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매년 좀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평균으로 해서 7급 7호봉을 한 것이니까 굉장히 높게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하나의 추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공무원의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시설 증대 비용. 왜냐하면 새로운 공무원을 채용하시게 되면 소방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소방서 차량이라든지 다른 부대 시설도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외되어 있습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운영비나 시설비로 이제 또 소요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좀 사업 예산에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실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다시 이걸 인건비에다 집어넣으면은 인건비 자체가 중복 계산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7급 7호봉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가 한 몇만 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예, 공공부문의 예, 공무원 쪽. 전부 다 해서 저희가 190만 명이라고 하죠. 190만 명. 네네. 예산 한 64만 개를 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시게 되면 네. 그 중에서 한 50% 정도 되는 34만 개는 보육,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네네. 부분으로 아마 네.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네. 4조 8천억 정도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64만 개 일자리는요. 하나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나 공공부문에 지금 간접 고용되어 있는 네. 이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한 30만 개. 네. 뭐 한 예로 지금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네. 전체 직원이 한 7,800명입니다. 네. 그런데 1,000명이 정규직이고 6,800명이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임금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지만. 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2년마다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 고용을 안정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네. 이제 이렇게 전환할 경우에 네. 실제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회사에 네. 이윤을 7%, 관리비를 3% 주고 있거든요. 예. 관리비는 저희가 뭐 100보 양보해서 3% 그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이윤을 용역회사에 주는 것은 저희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30만 개 일자리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보육요양, 장애인복지 이런 쪽은 예. 지금도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정부 예산이 사실상 이제 그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민간이 예.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는 약간 이제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4조 8천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네. 뭐 우리 홍영표 의원께서도 대우자동차 쪽 노조도 잘 알고 계시고 이 네네. 자동차 쪽 노조 뭐 상황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현재 자동차 노조가 최근에 3천만 원 임금 인상을 뭐 제안을 한 걸로 네.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일반 민간 기업의 노조도 있지만 공무원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 수를 늘리게 되면 전국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는 공무원 분들의 숫자도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 이 공무원 노조의 어떤 이해관계 이 부분도 정부 쪽과 상당히 그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공공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작은 정부 이렇게 해서 또 총 정원제 기준 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네. 공공 부분을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네. 편법으로 예. 외주를 주거나 뭐 간접 고용은 이게 늘어났습니다. 예. 이래서 이것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 비용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뭐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져서 더 많은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거는 저는 사실 저는 뭐 대기업 노조까지도 포함을 해서 예. 지금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정부도 그런 요구에 무작정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그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를 고민하고 계시는 64만 개 중에서 네. 청년 일자리 목은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예. 청년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예. 그러나 공공 서비스 분야는 청년 일자리나 중년 일자리가 네. 중장년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가 아주 세부적으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대략 뭐 방향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방금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격차 해소 방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대학가에서도 환경 미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아주머니들에 대한 비정규직 직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방금 공항관리공단 말씀도 하셨고 이 비정규직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놓고 다만 임금차별이나 소위 말해서 4대 보험 이 차별만 없애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제도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 가치 노동은 그렇죠. 동일 임금을 주는 예. 그렇게 되면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우리 이제 경제계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걸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용접을 저도 옛날에 했었는데요. 네. 지금 정규직이 용접을 하면 시간당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고 예. 비정규직이 하면은 3만 원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정규직으로만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네.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예. 그러려면 사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함께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은 1시간 내가 용접을 했다. 똑같은 용접을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임금을 받거나 예. 오히려 독일처럼 비정규직이 더 받는 네. 이런 어떤 구조로 예.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변화시켜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 근로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말 네. 이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고 대화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081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간단히 읽어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도 중요하지만 중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베이비 부모들 즉 장년들을 위한 취업 대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박한 40, 50대입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장년층에 대한 취업 대책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홍영표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